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공법은 오늘부터죠. 문제풀이가. 네. 아마 전 과목 다 하기 때문에 하여튼 7, 8월 동안 바짝 정신 차려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공법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 용도, 지역, 지구, 구역까지 할 예정인데 뭐 시간 봐서 뭐 조금 더 할 수도 있고 좀 더 할 수도 있고 약간 차이 있을 겁니다. 예, 어서 오세요. 늦게 와야 이렇게 주먹 깨딱 되는 겁니다. 잘하셨습니다. 공부해 오셨죠? 공부해 왔죠? 요약집 하면 되죠. 요약집 보고. 자,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이제 이론적으로 약간 좀 공부하고 문제 풀고요. 중간중간에 내가 이제 문제를 좀 넘기는 문제 있을 겁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풀어 그러면 풀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다 안 풉니다. 중간중간 좀 넘어갈 겁니다. 많아가지고. 쉬운 것들만 여러분에게 맡길 테니까 복습할 때 그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행정계획 파트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은 뭐 판서 없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계획이 있었죠? 무슨 계획이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이죠. 물론 모든 계획의 최상위 계획은 국토기본법상 국토종합계획이지만 그 내용은 우리가 배우는 법률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국가계획이다. 그 정도만 알게 됐죠? 그래서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에 뭐가 되고요?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되어야 한다. 상위 계획과 하위 계획이 서로 다르면 상위 계획이 우선한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광역도시계획은 반드시 광역계획권에 지정이 있어야지만 수립하는 계획이다. 그리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묶어서 우리는 짧게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그렇죠? 도시군계획이라고 한다. 그리고 바로 종합계획이 가운데 있는 도시군기본계획이다. 그렇죠? 예.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은 비구속적 계획이다. 즉 행정청만 구속하고 국민은 구속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행정쟁송제도 없다. 즉 행정심판 X, 행정소송도 X다. 효력도 없고 실효도 없다. 수립할 때, 계획 만들 때 수립해서 승인 과정을 거쳐서 계획이 만들어진다. 도시군관리계획은 구속적 계획이다. 행정청은 물론 국민까지 모두 구속한다. 행정쟁송제도 있다. 즉 행정심판, 행정소송 다 가능하다. 효력이 있다. 즉 실효도 있다. 계획 만들 때 입안에서 결정을 받는 절차를 통해서 이 계획이 만들어진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용어 정의 파트 할 때 우리가 양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요. 잘 나오는 지문들 몇 개만 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을 통해서. 자, 이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가 뭐죠? 용도, 지역이죠. 또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이죠. 용도, 구역을 개, 시, 수, 도, 입 이것만 써주면 두 번째와 마지막 줄 두 줄이 없어져요. 그죠? 예. 한 줄을 통일합니다. 이걸 뭐 하고요? 용도, 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 그 얘기죠.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건 분필이 아닌데. 그죠? 뭐지 이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뭐 해서? 입안을 해서 결정을 받는 절차를 하라 그러죠. 그죠? 입안에서 결정이 되면은 지정하라 그 얘기죠. 두 번째, 기반 시설을 뭐 하고요?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계획도 마찬가지고요. 세 번째,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요, 뭐가 있습니까? 정비 사업이 있죠.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뭐 하고요? 지정하거나 변경. 지구 단위 계획 줄여가지고 지구 단위 계획. 이래 있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고 기반 시설부터 나오는 파생되는 그 내용이 지문에 잘 뜬다 그랬죠. 요것만 설명하고 바로 문제 볼게요. 이 기반 시설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는 이름이 바뀐다. 어떻게 바뀌죠?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의 용어 정의는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그랬죠. 이름이 바뀐 도시군 계획 시설을 얘를 설치하고 정비하고 개량하는 사업은, 이거는 사업이라는 글자만 갖다 붙여가지고 어떻게 부른다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라고 부르자. 그러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이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방금 말한 요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은 우리가 국토법에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 안에서 배울 것이고요. 이 도시개발 사업은 무슨 법에? 도시개발법에. 정비 사업은 어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다. 그렇죠? 이 세 개의 사업을 묶어서 우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부른다 그랬죠. 예. 이게 바로 공적인 개발 사업이다. 다시 말하면 도시군 계획 사업이란 국토법상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개발법상 개발 사업, 정비법상 정비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거의 정답 처리가 여기에서 되는 경우가 많다 그 얘기죠. 100%는 아닐지라도. 이 정도만큼은 우리가 좀 공부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문제 풀면서 다른 것들은 좀 공부해 왔기 때문에 쉬운 것들은 문제를 통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1번. 국토법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도시군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아니죠.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해야 되겠죠. 틀렸죠. 2번. 공공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저를 보세요. 여기서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은 뭐죠? 도시군계획시설이죠. 예, 틀렸죠. 공공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시설이죠. 앞에 틀렸고요. 3번. 도시군기본계획은 이미 여러분들이 배웠고 또 배우겠지만 도시군기본계획은 한 개 도시 안에 짱이 수립한다. 그러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 그러니까 거기에 시군, 구할 때 시군은 맞지만 구가 아니지, 그죠? 예. 구청장은 전혀 해당 사항이 없다. 그래서 구가 들어가 되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그래서 구 때문에 틀렸고요. 4번.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요. 맞죠? 정답은 4번이 이제 맞는 거니까요. 5번. 용도구역은 세 번째죠. 그죠? 저를 봐요. 첫 번째 용도지역, 두 번째 용도지구, 세 번째 용도구역이잖아요. 두 번째 용도지구가 첫 번째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고요. 세 번째 용도구역은 첫 번째, 두 번째인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요, 용도구역을 맞게 하려면은 뒤에 용도지역 및
지구까지 나와줘야 되고, 만약에 뒤에 내용을 맞게 한다면은 앞에 용도구역을 용도지구로 바꾸면 되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앞에 거를 용도지구는 하면은 뒤에 거 맞는 것이죠. 그죠? 이거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반드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4번입니다. 2번 같은 문제입니다. 용어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죠. 1번 도시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군계획사업에 포함된다. 그렇죠? 여기 있죠? 그죠? 예, 여기 도시군계획사업에 하나, 둘, 세 개니까 당연히 도시개발사업도 여기 포함되죠? 예. 그 다음에 2번 도시군기본계획은 종합계획이죠.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에 지침이 되는 계획이죠. 예. 도시군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이죠. 상위계획은 하위계획인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침이 된다 그랬죠. 3번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당연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기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안에 있는 전부 내용들은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입안에서 결정열차 발령자를 줄여가지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그랬죠. 4번 도시군계획 시설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맞습니까? 요건 위에 있는 거기 1번에 있는 틀린 지문 있죠? 옳게 바꾼 겁니다. 5번 국가계획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포함된, 그죠? A 또는 B니까 맞는 겁니다. 앞에 내용은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이나 도시군 관리계획 둘 중 하나니까요. 일단은 뭐 A 또는 B니까 일단은 뭐가 다 맞지만 포함되지 않은 아니고 뭐라고요?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답 5번이죠. 틀린 것은. 자, 3번까지 같이 풀어봅니다. 3번. 용어 설명 옳은 것 1번. 둘 이상의 특광, 특시, 특도,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쳐있는 시설. 걸쳐있다.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한다. 걸쳐있다. 이용한다.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기반시설은 뭘로 본다는 얘기예요? 광역시설로 정한다. 맞죠? 예,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걸쳐있다. 이용한다. 바로 길다. 걸쳐 있는 것은요. 자, 답은 1번은 맞는 지문이고요. 2번 지구 단위 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 지역의 전부에 대해서 계획은 무조건 일부죠. 그죠? 전부자가 들어가면 아예 안 되죠. 일부에 대해서. 뭐라고요? 일부에 대하여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을 말한다. 3번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나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국장이 지정한다. 들렸죠? 누가 지정하죠?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지정하죠. 그리고 구역자 들어갔다고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개발 밀도 관리 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용도구역이 아닙니다. 4번 용도지구에서는 용도구역에서 정한 제한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용도지구에서는 용도구역, 들렸죠? 그죠? 용도지구는 앞에 있는 용도지역이지. 들렸죠? 뒤에 게 용도구역이 아니죠. 두 번째 용도지구는 먼저 정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것이죠. 이미 밑에 있는 사람 하는 건 아니죠. 밑에 있는 내용을 틀렸고요. 5번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기반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틀렸죠? 뭡니까? 여기 있죠.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해야 되겠죠. 기반시설이 아니고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그래서 이 내용이
세 문제가 정도 알면은 거의 푸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 포인트 위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용어 정리였고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 광역도시계획. 자, 큰 틀 잡아봅니다. 광역도시계획은 조금 전 설명했듯이, 먼저, 광역계획권 지정. 뭐라고요? 광역계획권에 지정한 후에, 그 이후에, 자, 수립하는 계획이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이다. 그렇죠? 이때 광역계획권 수립 누가 한다고요? 누가요? 누가 합니까? 국장하고 도지사. 시도 아닙니다. 항상 강조합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은 먼저 우리가 항상 공부하듯이 수립권자가 누구냐? 그죠? 수립권자가 일단 누구냐? 승인권자가 누구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먼저 수립권자다. 수립권자다. 그 다음에 자, 승인권자다. 이게 중요하죠.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를 안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통해서 정리해야 되겠죠. 절차를 이해해야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시도에 걸쳐 있으면은 국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하고, 즉 이들은 바로 승인권자랑 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사람보다 아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시도에 걸치면 첫 번째 뭐라고요?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 찾아가서? 누구? 말 안 할 거야? 오늘따라 왜 그래? 가면 갈수록 자리가 비네. 혼자 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포기한 거야, 이 차를? 어느 쪽이에요? 예? 그럼 올해 그러면 열심히 해가지고 1차 합격하면 내년에 붙는다는 보장이 있어요? 힘들수록 시험을 다 봐야 돼요. 여러분 중에 혹시나 나 이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1차만 볼래. 그래도 강의는 듣고 8월달 중순쯤에 접수할 때 전부 다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마음속으로 나는 1차만 할래. 그럼 1차만 하세요. 하지만 2차도 시험을 치라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붙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상시에 공부는 안 하더라도 강의만큼만 들으면 그것도 유지가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포기하지 마세요. 1차 붙어, 올해 또 열심히 1차 붙었어요. 내년에 2차 하러 왔어요. 떨어지면 또 해야 돼, 3년에.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아예 쇼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할 수 있어요. 왜 못해요? 왜? 점수 안 높아요. 내가 60점도 기대 안 해. 따라합시다. 55점. 자녀 학교에서 55점 맞고 와봐. 대가리 받고 할 거 아니야? 심했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격증 공부니까 자녀가 또 55점 맞고 올 리도 없지만, 그죠? 하여튼 간에 어려울수록, 왜 전국에 누구나 똑같은 조건이에요. 광명이라고 뭐 좋습니까? 아니에요. 광명이 있으나 부산 저기 해운대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아. 모든 조건 다 똑같습니다. 다만 여기가 집값이 좀 더 비쌀 뿐이야. 그러니까 다 똑같아. 그러니까 다 힘들어요. 이럴수록 남들 포기할 때 마음속으로 경쟁자 하면 없어졌다 이러면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너는 1차 붙고 2차 내년에 와라. 나는 올해부터 가지고 영업할란다. 아시겠죠? 가볍게 하는 겁니다. 자, 누구 찾아가서? 국장 찾아가서 승인받는다. 자, 그럼 같은 도에 있다. 누가 한다? 그렇죠. 광역계획권 지정권자가 도니까 도 아래 사람이죠. 그죠? 누굽니까? 시장, 군수죠. 시장, 군수가 어떻게 하고요? 공동으로 수립해서 누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자, 몇 년 내에 신청한다? 3년 내에는 신청해야 한다. 3년 내. 항상 신청입니다. 신청하지 아니하면 광역계획권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하면 틀리죠. 왜? 그때는 그냥 내용 하지 말고 비구속적 계획은 효력 없다. 끝. 그죠? 내용 글만 하고 일단은 없다. 없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제.
자, 그러면 요걸로 끝이 아닙니다. 세 번째, 방금 보세요. 3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실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수립권자가 할 마음이 없는 걸로 보아 승인권자가 수립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여기도 국장도 수립권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어떨 때? 3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죠. 하나 더 추가한다면 무슨 계획? 국가계획은 국장이 수립합니다. 네 번째, 도지사도 수립을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그죠? 어떤 경우죠? 시장군수가 3년 내에 신청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 요 네 가지가 원칙이에요, 원칙. 뭐라고요? 원칙. 여기서 바로 원칙이 뭐냐? 반드시 수립을 한다는 겁니다. 의무죠. 수립을 하여야 한다. 수립을 한다. 아시겠죠? 그러면 예배가 있다, 예배가. 예배는 뭐라고요? 수립할 수 있다. 의무적이죠. 그때는 뭐냐? 수립권자와 승인권자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으면 돼요. 그냥 여기 시도지사와 플러스 누구랑? 국장이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여섯 번째, 밑에 2번이죠. 시장, 군수랑 누구랑? 도지사랑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시장 군수가 공동하기 전에 나 빠질게. 당신 혼자 단독으로 해주시면은 안 되겠니? 그래서 빠져주면은 그때 뭐라고요?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 까지가 여기 세 가지가 바로 예배다, 예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의무적 중에서 원칙은 뭐 원칙 무조건 이 사람이 하는 것도 의미 없는데 5, 6, 7 중에서 여기 국장이 들어가 있으니까 국장이 연관이 있지만 밑에 거 6번하고 7번 같은 경우 얘는요, 그죠? 국장 승인 받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얘는 국장 들어있으니까 알아서 하겠죠, 그죠? 얘는 도지사 선에서 그냥 끝내는 겁니다. 얘는 국장의 승인 받는 것이 아니다. 아시겠죠? 다시 말하면은 도지사 선에서 그냥 끝내버린다. 까지가 수립권자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수립권자와 승인권자고, 자, 그러면은 절차 보겠습니다. 기, 공, 지, 수, 그 다음에 협, 심, 일단까지, 승까지. 기, 공, 지는 누가? 수립권자가. 협, 심은 승인권자가. 그렇죠. 기초조사 반드시 하여야 한다. 의무적. 반드시 하여야 한다. 자, 공청회도 반드시 하여야 한다. 단지 14일 전에 공고할 뿐이다. 이럴 때 공청회 할 때에 누구 의견 들어라? 주민의 의견 듣고 플러스 누구까지? 전문가의 의견까지 들어야 한다. 지방의 의견 정치. 자, 수립권자가 시도지사니까 시도의회. 그죠? 시장군수죠? 시군의회죠. 여기에 도가 있다, 도는 당연히 도의회죠. 그죠? 하지만 도의회 말고 도 안에는 수많은 시와 군이 있기 때문에 의회 별도로 지자체장인 시장, 군수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그죠? 요거. 도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기, 공, 지 거쳐서 수립한다. 이럴 때 지방의회는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의견 제시하라 그랬죠. 자, 각각 승인권자에게 승인 신청하게 되면은 승인권자가 하는 일은 국장은 관련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중앙도계위 심의 거치고, 그러면 도지사 관계행정, 지방이지 않습니다. 행정기관장은 지방이 되었던 중앙이 되었던 심지어 국장까지 포함해서 총망라해서 관련되어 있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고 협의가 되면 심의기관은 지방이 있습니다. 지방도계위 심의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그때 승인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협의할 때 얼마 이내에 똑같이 해도 30일 이내에 협의해라. 자, 협의가 되고 승인 떨어지면, 자, 각각 이렇게
각각 승인권자는 자기랑 협의한 사람과 그다음에 수리권자에게 각각 한 부씩 뭐하고요? 송부하고 송부받은 수리권자가 요 내용을 뭐 한다고요? 공고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고한다. 이럴 때 공고한 내용을 뭐 한다고요? 열람시키는 얼마 이상? 30일 이상을 열람시킨다. 이 내용이 근본적인 틀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공지수, 협심승공. 다 같이 시작. 기공지수, 협심승공. 처음 볼 때는, 처음 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지만 지금쯤은 이게 다 머릿속에 있을 겁니다. 여기 틀이 잡혀 있을 거예요. 잡혀 있으면 여기서 살 붙이는 작업 저랑 똑같이 하면 돼요. 승인권자가 기공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리권자가 협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 틀 잡혀 있어야 이런 지문들이 틀렸음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기공지는 수리권자가, 협심은 승인권자가, 물론 공고는 수리권자가 한다는 거, 송부 이후에 수리권자의 공고이기 때문이죠. 하나 추가한다면, 자, 3년 내에 신청한다는 얘기는 항상 공동수립이기 때문에 원칙상 서로 협의가 되었다는 전제가 깔려있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협의가 안 될 때, 그죠? 협의가 안 될 때는, 그죠? 3년 이내에 승인 신청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뭐 한다고요? 바로 조정 신청을 한다는 것. 요거 있죠? 한다는 것. 그 단독이든 공동이든 관계없는데, 공동을 하게 되면은 쌍방 얘기 들어보면은 금방 조정 가능합니다. 그런데 단독이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얘기죠. 다시 협의하라고 권고하고요. 그 이후에 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는 직접 조정한다. 그러니까 협의 안 돼서 조정 신청 왔을 때에 조정할 때나 협의 권고 이후 조정할 때나 항상 심의 거쳐서 한다는 겁니다. 중앙은 중앙, 지방은 지방, 심의 거쳐서 조정한다는 것 아시겠죠? 예, 요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광역도시계획 문제가 보기보다 많아요. 5문제인데 한 3문제만 풀고요. 2문제는 여러분이 풀 수 있도록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쉬운 거 넘어갈게요. 1번 여러분이 풀어주시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광역도시계획을 국장이 승인하는 경우 승인하기 전에 기초조사와 공청회를 통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게 큰 틀로 보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틀렸죠. 왜? 승인하기 전에 하는 것은요, 협의심이에요. 그죠? 협심 승인입니다. 기공은요, 수리권자가 수립하기 전에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틀렸죠? 2번,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한 국장은 이를 공고하고, 저를 보세요. 국장이 공고합니까? 아니죠. 국장은 승인 이후에 수리권자가 송부하면 수리권자가 공고하는 겁니다. 정확한 여기 절차를 알고 있어야지만 이 부분이 틀렸음을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국장이 공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송부받은 수리권자가, 그죠? 그 내용을 나중에 송부받고 이후에 일반인에게 공고함으로써 30일 이상 열람시킨다. 그래서 앞부분이 내용이 좀 틀렸죠. 그죠? 3번, 광역도시계획은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에요.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줄 거 보세요. 항상 강조했습니다. 특정 부문 위주. 요 말이 안 나오면, 요 앞까지만 나오면 그냥 개략적이에요. 포괄적인데, 그 포괄적이고 개략적인 것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부분, 이런 말 나올 때는 구체적이다 그 얘기예요. 요거는 광역도시 계획만 나와요. 도시군 기본 계획은 이런 말 없습니다. 무조건 그냥 포괄적, 개략적입니다. 하지만 광역도시 계획은 포괄적, 개략적이지만 특정 부분 위주, 이런 말 나오면 도시군 기본 계획이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뭐라고요? 구체적으로.
그래서 특정 부문 위주 구체적으로 수립한다. 왜냐면은 우리가요, 요 뒷부분을 잘 소홀히 해서 잘 안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러 내가 만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풀이할 때 좀 이렇게 좀 체킹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몇 번 강조했잖아요. 다른 과목을 여타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공부는 특히 내용만 열심히 요약집 다 외웠어요. 요약집 다 외우잖아요. 다 아는 거죠, 그죠? 그래가 떨어진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왜? 문제풀이 과정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내가 그냥 기본적인 내용만 잡아놨어. 물어봐도 잘 말 못해. 근데 문제풀이 과정 통해 가지고 문제는 잘 풀어. 그게 낫지. 그렇죠, 그죠? 네. 물어도 몰라. 대답도 못해. 창피해. 문제 풀면 다 맞춰. 그럼 되는 거잖아. 이상한가? 왜냐? 문제풀이가 이렇게 요령도 있다는 얘기예요. 요령도 있다. 하다 보면은, 그래도 물론 내용을 전혀 모르는데 요령은 없지만, 그래도 대강 하는데 막상 문제 풀으니까, 아, 이렇게 답이 있구나. 안 난 얘기예요. 근데 내가 다 안다고, 다 외웠다고, 문제 안 푼다. 안 그래요. 힘듭니다. 꼭 5개 중에 2개 때문에 힘들어요. 그죠? 1번, 맞아. 2번도 맞고, 3번도 맞는데, 4번 안 하면 5번이야. 헷갈려. 4번 딱 찍으면 답 5번이고, 그죠? 5번 찍으면 답이 4번이고, 4번 찍으려다가, 아, 분명히 4번 찍으면 답 5번일 거야. 5번 딱 찍으면 답 4번이고. 이게 뭐냐? 공부는 했는데,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가는 요 부분에서 포기하는 겁니다. 에이, 2차 포기! 1차 할래. 하지만 요것만, 요 단계만 넘어서면은 공부 점수가 잘 나옵니다. 농담 아니에요. 공법이 있는 그대로 장난치지 않습니다. 공법은 그리고요, 어찌 보면은 이 법 과목이 아니에요. 법을 가장한 부동산 공부입니다. 진짜 법은요, 민법과 공시법이에요. 아, 법도 나오면 뭐해? 민법하고 공시법 2개만 알다는 건 뭘, 법대랑 전혀 한 게 없어요. 법대 가면 중개사법 그런 거 안 배워요. 세법 안 배워요. 그런 거 안 배운다니까. 부동산 공법은 더 안 배우지. 이거 부동산 학교 가야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을 가장한 부동산 공부지, 이건 법 공부 아니에요. 다만 법에 있는 내용을 하기 때문에 보이죠. 그래서 법 공부한 사람들 가끔 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어봐요. 아, 교수님요? 뭐 민법이나 공시법 알지? 다른 건 다 처음 들어본대. 그런 것처럼 공법은 법이다 하지 말고요. 그냥 법을 가장한 부동산 공부는 좀 암기 과목이 이다. 이렇게 좀 틀 좀 바꿔줘야 돼요. 왜? 암기 안 하면 이거 못 푸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데 좀 뭐라 그럴까 조금 도움을 주려고 이건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이해 과목이에요. 거짓말이야. 암기 과목이 맞아요. 다만 좀 이해 없이 암기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한 이유가 암기는 나중에 해도 되는 거니까. 지금. 아시겠죠? 지금도 보세요. 만약에 무조건 암기만 했어. 이해가 안 가. 그럼 오래 못 가요. 이해가 되면 시험장 가기 한두 달 전에 암기하면 된다는 얘기죠. 7, 8월 달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늘 첫 시간입니다. 강조하는 이유가 앞으로 7, 8월 달 저랑 같이 여기서 배우고 저랑 문제 풀고 복습할 때 오늘 내용과 내가 풀어 했던 것 몇 개 안 됩니다. 풀면서 다 풀면 또 다음 주 할 거 한번 또 이 문제도 안 봐도 돼요. 보지 말고 그냥 또 요약집 보고 공부하고. 왜? 요약집 보고 딸딸딸 외우든지 공부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라 하더라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진도 맞춰 가면서 하자는 얘기죠. 아시겠죠? 얼굴 피시고요. 왜 이렇게 얼굴 힘이 들어 이렇게. 나 오늘 힘든 얼굴이야. 왜 그래? 아, 화장빨이 안 많겠구나.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것이고요. 4번 광역계획권은 특광이 지정할 수 있다. 아니죠, 그죠? 국장도지사이므로 특광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5번 광역계획권을 지정한 날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수립권자로부터 광역도시계획에 승인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의 지정은 효력을 잃습니까? 아니죠. 그냥 승인권자가 수립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수립한다까지는 기억이 안 나면은 그냥 비구속적 계획이므로 효력, 실효 등등 자체가 아예 없구나 그 얘기죠. 자, 넘깁니다. 4번 1번과 3번만 풀어주세요. 2번, 4번, 5번 세 문제 풀겠습니다. 4번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광역계획권은 둘 이상의 특시, 특도시군의 관할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할 수 있다. 맞죠? 그죠? 광역계획권 지정은. 그 다음에 2번 광역계획권의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 도지사가 지정하며 지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 수립하여. 아니죠? 저를 보세요. 이렇게 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누가죠? 시장군수 공동 수립하죠? 수립해가지고 도지사의 승인 받는 거잖아요. 그죠? 틀렸죠? 그래서 도지사가 수립해서 국장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기 위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답 2번이죠. 한번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장 수립한다. 맞고요. 4번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 들은 후에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5번 협의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청받고 얼마 내에 30일 이내에 국장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맞는 거죠? 절차를 정리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번 광역도시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로서 도지사가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틀렸죠? 요거죠. 단독할 때는 뭡니까? 국장 승인받지 않죠. 그죠? 승인받지 않는다. 그래서 답 1번입니다. 2번 시도지사는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는 편이죠. 3번 광역계획권이 같은 도의 하나 아래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공동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을 한다. 맞죠. 4번 중앙행정기관장은 국장에게 광역계획권의 변경을 요청할 수가 있고요. 광역계획권은요 지정 또는 변경, 지정도 요청, 변경도 요청 다 할 수 있습니다. 5번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의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단독, 공동 다 된다 그랬죠. 예,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이제 내용들은 이제 아까 얘기했던 설명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같은 비구속적 계획인 자, 도시 군 기본 계획 있죠. 그죠? 예. 자, 절차 같습니다. 비구속적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50%에서 많게는 한 60%까지는 내용이 광역도시계획과 같다. 그죠? 절차 위 같다. 절차 아래에도 보면은 수립권자랑 승인권자 그 정도만 다를 것이죠. 그죠? 같은 부분들이 많고 몇 개만 다르다. 다른 경우 몇 개만 체크해서 정리하면 되겠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수립해서 승인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똑같이 얘도 수립권자와 이제 승인권자를 먼저 정리하는 게 중요하겠죠. 수립권자하고 승인권자. 이럴 때 한 개의 도시 아니니까 서울에서는 서울시장이, 광명에서는 광명시장이, 양평에서는 양평군수가. 그러니까 그 도시 안에 지자체장이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자 여기서 수립권자 특, 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가 수립한다고. 구청장 안 나오잖아요. 그죠? 예, 안 나오죠.
얘네들이 반드시 수립을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겁니다. 의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도시군 기본계획에 수립권자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 2명 있죠. 누가 안 나오죠? 국장은 아예 안 나와요. 근데 가끔 나온다는 얘기예요. 도시군 기본계획이 국가계획과 연관되면 국장 수립 아닙니다. 아예 안 돼, 안 돼. 그 다음에 도지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도 안에 있는 시장과 군수가 수립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수립권자지만 수립권자 말고 수립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이거 말로 할게요. 지역 두 가지 있어, 두 가지. 첫 번째 뭐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방 가니까 지방에서도 광역시와도 경계하지 아니한, 남는 것은 시와 군뿐이죠. 그 시군 중에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중복 지정을 막는 겁니다. 중복 계획을 막는 겁니다. 현재 내가 수립하고 있는 지역이 광명이다. 그러면 광명, 부천, 뭐 주변 다 포함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관할구역 전부에 대해서 수립되어 있는데, 내가 수립하고자 하는 그 도시군 기본계획이 그 광역도시계획의 일부예요. 그럼 내가 수립하고자 하는 도시군 기본계획 내용 모두가 거기에 다 이미 있다면 수립할 필요가 있다 없어요? 없죠?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의무적은 아닙니다. 본인이 수립한다고 하면 그거는 막지 못합니다. 다만 이제 이건 얻어먹겠죠, 그죠? 하여튼 간에 의무적 표현 2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광명시 안에서 광명시장이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만 부천시를 살짝 거쳐야 되는 것이 더 현명하다면, 그죠? 그게 더 국민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좋다면 그래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그렇잖아요. 2개 이상 도시 걸치는 순간 뭡니까? 광역도시계획인데, 그렇게 해버리면은 애초부터 연결시키는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그 해야 되겠죠. 근데 목적이 뭡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이 목적인데 어쩔 수 없이 약간 살짝 물론 살짝이라고 하면 일부지만 전부도 됩니다. 하여튼 걸친다면 그것도 광역계획권을 지정해 주네 안 주네 하면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때는 도시군 기본계획으로 광명시장이 수립할 수 있는데, 그때는 뭡니까? 걸치는 부천시장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협의하라. 협의가 되면 광명시장이 단독 수립이요, 아니면은 부천시장과 공동 수립이요? 단독. 여기는 공동이 안 나와요. 한 개 시장이니까요. 그죠? 협의가 되면 광명시장이 단독, 이러면 안 써도 광명시장이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약간 좀 예외적인 그런 내용이죠. 자, 절차 같습니다. 똑같이 기, 공, 지, 수,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기초조사와 공청회는 법률상 앞에서 배운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와 공청회 그대로 우리가 준용하겠다. 똑같다. 그죠? 똑같은데 딱 하나만 다르다. 기초조사 할 때에 요 2가지만큼은 더 플러스해서 추가해서 포함시켜라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포함시켜라. 그게 뭐죠? 토지 적성평가, 재해 취약성 분석입니다. 따라합니다. 토제. 그런데 요 토제를 만약에 5년 이내에 뭐라고요? 5년 이내에 만약에 이미 했다면, 5년 넘어가면 안 됩니다. 5년 이내에 했다면 얼마 안 되는 기준을 5년 본 겁니다. 했다면은 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그 기준이 5년입니다. 그 다음에 공청회 같은 말이고요. 나머지는 주민 의견, 전문가 의견 똑같고요. 자, 지방의회는 수립권자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시, 특도, 시장 운수이기 때문에 의회 의견은 똑같이, 그죠? 특광, 특시, 특도, 시, 군, 의회가 될 것이고요. 수립권자가 신청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요. 자, 수립권자 중에 시장 군수에 대해서만 승인권자가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 윗사람 누구죠? 도지사의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특광, 특시, 특도는
승인권자 있다 없다? 승인권자가 없어. 옛날에 국장이었다가 법 바뀐 거예요. 지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그러니까 특시 특도는 승인권자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절차를 통해서 그냥 완성되면 확정시킨다. 그런 표현 쓰는 겁니다. 그럼 먼저 현재 시장군수가 광명시를 포함한 시장군수가 수립권자를 먼저 할게요. 자, 시장군수는 기공지 거쳐서 수립하면 누구? 경기지사인 도지사한테 승인해달라고 신청하게 되면 바로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거치고 지방, 중앙 나가서는 국장 포함해서 또 지방 도계위 심의 거쳐서 심의가 통과되면 승인 도장을 찍어주는데, 자, 먼저 여기서 똑같습니다. 지방의회도 얼마 내에 해라? 30일 내에. 협의도 얼마 내에 해라? 해도 똑같이 30일 내에 해라. 이건 다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승인 도장을 요거죠. 승인 도장을 딱 찍어주면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협의하는 한 사람하고 그 다음에 수립권자에 각각 한 부씩 송부하고요. 수립권자가 똑같이 뭡니까? 그 내용을 뭐 한다고요? 공고하는데, 요때 공고할 때 똑같이 열람시키죠? 얼마 이상? 똑같이 30일 이상 열람을 시킨다. 하지만 특시, 특도는 기공지까지는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승인권자 없기 때문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그냥 관계행정기관장과 협의, 그 다음에 지방도계위 심의 거치고 통과되면 협의한 사람에게 송부하지만 자기가 자기한테 송부하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협의한 사람에게 송부하고 바로 그냥 그 내용을 공고한다. 그죠? 공고하고 똑같이 열람 얼마 이상? 30일 이상은 똑같다.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여기죠? 도시계획이나 도시군기본계획이나 기본적인 절차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 다야 다. 자, 문제 풀면서 보겠습니다. 문제가 써보자. 6문제인데 3문제 풀겠습니다. 자, 3번. 쉬운 것 넘어갈게요. 3번. 왜냐면 지문들이 중복되는 게 있어서 그래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설명으로 옳은 것 1번. 수도권에 속하는 인구, 틀렸죠?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있죠? 광역시와도 경계하지 아니한. 다 맞게 하려면은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도 경계를 같이 하지 아니한까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인구 10만 명 이하 시군의 경우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해야 되겠죠? 틀렸고요. 1번. 2번. 국가계획의 내용이 도시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르면 도시군 기본계획 아니죠? 국가계획의 내용이 우선하죠. 틀렸고요. 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저를 보여요. 여기 보세요. 여기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무슨 계획이죠?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도시군 기본계획이 아니라. 아니면 도시군 기본계획을 맞게 하려면 그냥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인데 그것보다 해설은 돼 있지만 그것보다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요거를 이렇게 먼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반영할 수 있다가 아니고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타당하다고 할 때만. 타당해! 반드시 의무적으로 반영합니다. 근데 잘 반영하지 않아요. 왜 반영 안 해? 물어보니까 안 타당하대. 5번. 시장 군수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국 정답은 시군돼 있죠, 그죠? 예. 답 5번입니다. 4번.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시장 또는 군소가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시 또는 군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맞죠? 시군인가 시군의회. 특광이었다면 특광의회가 나올 겁니다. 2번 도시군 기본계획 위반을부터 5년 이내에 토지 혁성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등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그죠? 했으니까. 3번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재검토 몇 년마다? 5년마다 재검토해야 된다. 광역도시계획은 5년마다 재검토가 있어 없어요? 없고 도시군 기본계획과 도시군 관리계획 두 계획 즉 도시군 계획이죠. 요 두 계획만 5년마다 재검토가 있다. 그 다음 4번 도시군 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국장이죠. 대통령령 앞에 나왔다고 틀린 거 아닙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누가? 국장이 정한다. 5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모두 도시군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틀렸죠? 그죠? 방금 풀었죠? 3번에서 어떨 경우죠? 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에만 반영하는 겁니다. 5번 도시군 기본계획 설명으로 틀린 것은 틀린 것 1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계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맞죠? 협심승 기공지 수 협심승공 2번 이해 관계자를 포함한 주민은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 기본계획의 위반을 제안할 수 있다. 이건 뭐죠? 얘는 도시군 관리계획이죠. 예. 도시군 관리계획의 위반 제한. 그러니까 도시군 기본계획과는 관계없던 얘기입니다. 주민의 위반 제한은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그래서 2번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각 계획마다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어차피 이 내용 어느 계획이든 있긴 있거든. 이것이 도시군 관리 계획이 아니라 도시군 기본 계획이든 헷갈리면은 틀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 시에 위반 제한 내용이기 때문에 도시군 기본 계획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틀렸다. 답 2번이죠. 3번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장은 얼마 이내에 요청받고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시해야 된다. 맞죠? 4번 도지사는 도시군 기본계획을 승인하면 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에게 관계서를 송부해야 되며 시장군수는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30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맞죠? 5번 도시군 기본계획은 도시 안에 토지 이용에 관한 장기 발전 방향에 대한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달리 뭐라고요? 종합계획이다. 그랬죠? 예. 자, 6번도 중복되기 때문에 6번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좀 쉬었다가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